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은행 예금 터졌다. IMF 한국 제2의 외환위기 온다. IMF는 여러 차례 한국의 제2 외환위기를 경고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내수 및 수출 등 경제 환경이 좋지 않고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급증하여 정도를 넘어섰으며 해외 환경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은행은 예금 지급 정지나 뱅크런 등 극단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달러와 주가가 약세라는 것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업과 이금융권의 부실, 중국과의 경쟁력 상실, 미국의 관세도 큰 부담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1612-6276 제가 진짜 몇 타임인가 입질 전화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은행 예금 터졌다. 은행 예금이요 지금 문제입니다. IMF 한국 제2의 외환위기 온다. 자, 여기 리미트가 있는데 정말 이런 짝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 볼까요? 별표. IMF 금융위기에 또 다른 경제위기 올 수 있어요. 지금 매일 이렇게 자주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경제 악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무역수지 장기적 적자, 예전에 거의 1년 동안 무역수지가 역사상 최악이었죠. 외환보유고 4,260억 달러. 이거요, 성장 환율 방어하고 있는데 이거로 안심 절대 못합니다. 외환보유고 갖고 일부의 일부. 지금은 경제 규모가 커져서 핵심 산업, 반도체, 휴대폰, 가전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상실돼서 그래요. 자, 위기 상황. 기업 부채 총생산 1.24배. 와, 어마어마하네요. IMF 미국 위기 그때 추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7, 8년에 보다 지금 기업 부채가 더 많아요. 가계부채 101.7로 24년 계속 증가했고요.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역시 미국 금융위기 때를 추월했다고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금융 불안지수라고 있고 금융 취약성 지수 둘 다 지금 최고치입니다. 해외 요인 그리고 국내 요인만이 문제가지만 아니라 해외 요인.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금융시장 악화, 또 트럼프의 관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란스럽죠. 중국 이미 부동산 개발이사 무너졌고 금융권 전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도 위기예요. 또 전쟁도 지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국내적 요인 우선에 해외적 요인까지 지금 겹쳤어요. 그러면 경제가 더 악화되면 은행 이거 보세요. 은행 예금 지급 정지나 뱅크런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옵니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니까 국가가 특정 은행 지점이라든가 이런 게 망하면 그냥 합병시킨다고요. 그래서 돈은 안전한데 문제는 경제 위기가 터지면 과연 국가가 돈도 없는데 은행을 살리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제 1억 나중에 그거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예금 지급정지, 은행의 위기, 예금 지급정지 사태가 발발할 수 있고 뱅크런이 터질 수 있고, 자, 고객이 맡긴 돈을 못 돌려준다 이 말이죠.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것도 문제고 대출 상환 횟수, 이게 대출 상환을 회수 못하면 예금도 못 돌려준다 이거죠. 경제위기 등으로 지점이 파산했죠. 요즘 여러가지 지점 회복 불능인 경우 그냥 지금 상태는 괜찮아요. 경제위기 터져가지고 만약에 지점이 파산, 지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지점 파산이 너무 많고 합병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최소화한 거죠. 여러분들 4분의 1이 은행 이금융권 4분의 1이 적자라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은행이 파산한 후에 합병할 경우 지금은 100% 보호가 가능합니다. 합병하니까 파산해서 끝나지 않고, 또 파산했다고 해서 망할 회사 하나도 없어요. 은행은 정부에서 가만두질 않죠.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경제위기 때는 달라요. 보장이 안 돼요. 법적 한도 내 5천만 원, 좀 지나면 1억. 법인이 다른 이금융권 5천만 원 또는 1억이야 분사. 그러니까 자꾸 법인이 다른 곳들,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뭐 기타 등등 다 이렇게
한도 내에서만 돌아가면서 여러 곳에 해야 돼. 여러 곳에. 법인이 다르면 다 보장이 되니까. 해결 방법.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요. 안전한 곳에 둬야 돼요. 우체국. 5대 은행. 5대 은행 안전하나요? 우체국 안전하나요? 안전해요. 물론 경제위기 터지면 5대 은행도 무너질 수 있는데 이금융권이 더 빨리 붕괴되겠죠. 자, 국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데 자, 여기는 보호 한도는 똑같지만 그래도 쉽게 망하지를 않으니까. 자, 1억 넘는 금액 안전한 은행 만기 때 꼭 갈아타십시오. 안전한 은행으로. 이제 나중에는 1억까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1억까지 보장되면 너무 한쪽에 이금융권을 막 10억 이렇게 넣은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위험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넣어놨다. 만기 때 찾으시라고 당장 뭐 문제 생긴다고 장담 못하니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경제위기가 아니면 이금융권도 만기까지는 보유하되 만기가 되면 제발 위험한 은행에 모든 돈을 몰빵하지 마세요. 다 털립니다. 자, 제2의 외환위기 원인. 한국은 제2의 IMF 외환위기에 대비해라. 또 나왔네요. 아까 제목하고 다르죠? 경제위기, 혼돈의 장세, 동력상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기댈 곳이. 이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충격에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경제위기를 터지기를 바라거나 경제위기가 무조건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터질 확률보다는 중국이나 미국이 터질 확률이 조금 더 높죠? 그런데 다른 나라 터지면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가야 돼요. 정치도 불안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정치 불안도.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위기, 대기업 경쟁력 내수 부진. 대기업 경쟁력이 지금 약화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최첨단, 다른 나라하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이제는 질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내수도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혼돈 장세. 초격차 미래, 초만한 격차, 그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이게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조금씩 약화되고 있어요. 자꾸 기술을 탈취해가고 도둑질해가고 빼가고 특히 중국. 이게 커요. 정치 리스크 부각. 국내외 투자자 매력을 못 느끼니까 자꾸 해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환율, 주가, 부동산, 투자 불안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력 상실. 빨리 이 엔진이 강력하게 돌아야 하는데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를 안심시킬 반도체, AI, 경쟁력 이게 부진한데 빨리 회복해야죠. 투자은행 8곳 25년 성장률 1.8%로 하향. 세상에 우리나라가 2% 미만으로 경제성장률이 이루어진 게 몇 번이나 있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성장. 정치적 안정 바탕 위에 밸류업,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다 피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통화가치 꼴찌, 코스피 상승 꼴찌. 자, 그 나라가 튼튼하냐 아니면 경제위기에 터지느냐는 딱 두 개만 보세요. 두 개만. 일단은 환율, 두 번째는 주식. 볼까요? 자, 12월 주요 작년 말 통화가치 변화율. 자, 미국은 2.6이 올랐는데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좋아요. 대한민국 마이너스 5.9%. 이게 뭐예요? 지금 일본도 많이 빠지고 호주도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2024년에도 안 좋았잖아요. 이 뭡니까? 완전히 뭐 대만 1.0인데 비해서 6배나 지금 돈 가치가 추락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도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자, 이제 주가도 보세요. 이제 더 올라가야 할 주가는 또 떨어져요. 보세요. 대만은 오히려 28.85나 지금 주식이 뛰었고 항생지수 뭐 해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다 뛰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보세요. 와, 이게 뭡니까? 주식은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뭐 삼척동자도 알죠. 이 경제위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중국과 경쟁이 최대 위기입니다. 자,
누군가한테 왜 대한민국이 위험하냐라고 묻는다면 중국과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기술을 도둑질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인터배터리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데 한중 신기술 격돌한다고 하잖아요. 언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했습니까? 싸구려만 팔던 나라가. 석유, 철강, 5년간 납다 분해 설비 56% 중국 신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를 롯데케미칼이 아예 감당을 못하고, 여기만이 아니라 감당을 못하니까 철수하는 거야. 석유, 철강, 제철, 제강, 포항, 철강 폐쇄, 이 공포도 지금 있고,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하나 상당히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응급제 장학 배터리 첫 전환, 적자 전환. 자, 배터리, 전기차 연쇄적 위기, 요소수 대란도 있고요. 중국 전력 단가의 절반, 중국 전력의 절반밖에 안 돼, 중국은. 그러니 계속 살아나고 우리나라는 돈 많이 들어가요. 양극재 분류막도 축소시켰고, 지금 오죽하면 2025년 인터배터리 역대 최대인데 한중 신기술 경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첨단 산업, CES 참가기업 30%가 중국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기술업, 옛날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몰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분산돼 버린다고요. 플라이카, 로봇, 드론 이런 쪽은 또 전방위적으로는 또 중국이 강합니다. 세계 최초 외국계 로봇 롤러블 노트북도 지금 개발했고요. 자, 근데 문제가 건설사부도예요. 건설사부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해요. 건설사부도. 이름 없는 건설사가 너무나, 종합건설사인데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막 서너 개씩 무너지는 곳이 나오고. 왜 건설사를 걱정하냐면 PF 대출, 그러면 2금융권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2금융권 터지면 1금융권 누군가는 금융위기 터져요. 누군가는. 1금융권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2금융권은 아주 더 위험하고. 여기 태연 부채 비율이 747, 이 모양 이 꼴이었죠. 지금도 워크아웃 더 나빠지고 있어요. 부채 비율 400% 이상인 곳, 금호도 사실상 뭐 지금 법정관리, 코고롱건설도 위험하고, 신동아건설 58위인데 법정관리했어요. 25년에. 삼부토건 71위, 대저건설, 안강건설 튼튼한 중견 기업이었는데 법정관리. 25년 1월에서 2월 폐업, 종합건설 23년 103개. 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25년 1, 2월 달 폐업이 1위예요. 1위. 종합건설이 103개나 돼요. 23년 대비. 제2의 금융권 파산과 합병. 금융부터 터진다. 그렇죠. 지금처럼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좀비기업, 그리고 당연히 이금융권 터지겠죠. 그러니 새마을부 중앙이 부실금고마다 방패막 된 한은이나 국가에서 방패막이 됐는데, 지금은 방패막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경제가 나빠져 버리면요, 걔들 방패막이 해줄 돈이 없어요. 국가가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파산합병, 새마을농협저축은행은 항상 지금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면서 가야 돼요. 하지만 돈을 빼라는 게 아닙니다. 돈 빼고 안 빼고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래도 만기까지 끌고 가라고는 제가 얘기하는데, 만기가 되면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또 모른다고 거기에다가 막 10억씩 처박아 놓고, 보장은 나중에 1억밖에 안 되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 24년 9월 기준 뱅크런 이후에 13곳 파산 합병 대상 새마을 자체적 위기 수습 불가능. 그렇죠.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 능력, 수익성, 유동성, 이게 다 지금 문제예요. 새마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농협저축은행 도찐 개찐입니다. 농협 파산 합병 진행 중인 게 2018년 177개나 합병했고, 경영위기, 대순충당금, 적립률, 연체율 계속 지금 안 좋아요. 정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지원까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농협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협, 신협, 사림조합 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신협이 더 안 좋아요. 단위조합 농협보다. 건전성 낙제점, 10곳 중 5곳이 퇴출. 또 합병하고 있죠, 최근에. 이게 퇴출되고 해도 합병을 하니까 부도났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금융당국 낙제점, 4등급 적기 시정조치 추진. 2011년에 1차 저축은행 사태 때 엄청나게 M&A하고 그때 난리 났었는데, 지금 또 제2의 뭐 저축은행 사태 그러는데, 저축은행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집니다. 왜? 건설사가 그렇게 부도나는데. 한국 위기 세 가지 요인, 아까 강력한 거 두 가지 말했잖아요. 달러, 주가, 세계 꼴찌잖아요 지금. 그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정주는 환율 곧 1200원, 달러 1286을 한번 터치한 적이 있는데 지금 1450대에서 벗어나질 생각을 안 해요. 하루만 지나면 잘못하면 또 1200까지 그냥 돌파할, 이 1500이 아주 가벼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은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최대치가 1570이었는데 걔들이 1400에서 50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딱 금융위기 수준. 달러 1486원 터치. 하루면 미국발 위기 진짜 1500 돌파할 수 있고, 대통령 뭐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고, 달러 급등, 자본 이탈, 위안위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달러가 너무 뛰어버리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위안위기. 코스피, 아시아태평양 주가 코스피 꼴찌입니다. 꼴찌. 아까 보여드렸죠. 달러 급등, 대기업 실적, 정치 불확실성, 주가 폭락. 이건 계속 이어지겠죠. 대만하고 너무 지금 비교가 돼. 대만은 28%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 좀 선전하는가 싶더니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현재까지 이것도 그래요. 부동산도 지금 그래도 부동산은 뛰고 있잖아요. 자, 그 큰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해외 OECD면 30 몇 개 국가죠. 미국, 특히 제일 중요한 미국 신고가 찍고 있어요. 지금 21년 시세가 여기라면 24년 시세가 여기에요. 여기 미친듯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만 폭락했지. 그럼 우리나라 자 2021년 여기 지금 어디에요? 21년도 회복 못한 게 더 많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런데 강남하고 마용성 애들은 신고가 찍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방은 지금 난리고 경기도도 별로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만약에 경제위기가 이제 안 터진다면 엄청 뛸 가능성이 커요. 돈도 찍어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폭등 조장하느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에서 해외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5년 양극화 지수, 서울 수도권만 상승. 정치적 문제, 계속 지금 정치적 문제가 나오는데 여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터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건 맞아요. 누가 뭐 잘했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부동산 대폭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70% 중하급지는 장기적으로 위험해요. 뭐 폭락한다 이걸 떠나서, 자, 예를 들면 서울 vs 지방, 서울이 좋겠죠. 아파트 빌라, 아파트가 좋겠죠. 빌라가 좋다라고 하면 딱 하나, 재개발 빌라. 근데 그나마 빌라는 재개발 빌라라도 좋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아파트 외에 모든 주택 또는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이런 것들 안 좋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 안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70% 위기. 자,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부동산은 위기라고요. 위기. 정체 위기. 위험 요인, 공사비 증가하고 인구 감소, 공급 확대. 위험 지역은 어디냐? 수도권하고 지방이죠. 주로 이제 경기, 인천, 외곽, 지방 전체. 자, 인구 감소하니까 문제죠. 총인구,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죠. 위험지역, 인구 감소, 산업재 부족, 서울 원거리 지역일수록. 그다음 공급 폭탄. 아직 3기 신도시가 분양 다 안 끝났어요. 본 청약하고 이제 입주하면 한 30년대 되는데 남아 돌아가는데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봐야 돼요. 지금 집이 모자랄 것 같아요? 남아 돕니다. 주택 잉여 공급. 서울하고 일부 제외하고는 집이 남아 돌아요. 공급 과잉. 수도권 공급 과잉 1기 플러스 2기 플러스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다 합쳐갖고 120여 곳이 넘어요. 수요 부족.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 빈집 1천만, 은퇴 1천만, 1인 가구 1천만. 제 말은 폭락을 한다 이런 말 의미보다 철저하게 양극화인데, 양극화도 5대5로 양극화가 아니라 3대7로 30%는 많이 가요. 인구가 줄든 공급이 늘든 상관없어요. 70%는 조금 뛰거나 정체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런다고요. 자,
자, 글로벌 경제 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은행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하며 국내 소비 진작과 해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